다음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제목은요. 네. 천공 논란 재점화, 대통령실 가짜뉴스 고발입니다. 또다시 천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통령 관저를 정할 때 네. 후보지에 오른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다녀갔다라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네. 이게 오늘 나온 이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 쓴 신간 책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서 논란이 재점화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해당 의혹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육군 참모총장 관저에 와서 둘러봤다는 얘기입니까? 네. 한남동에 있는 총장 공간을 둘러봤다. 1시간으로 반 정도 둘러본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남동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4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게 이게 이제 천공이 다녀간 직후입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남영신 총장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과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라는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고요. 총장께서 아니 그러면은 공관장이 허위 보고를 하냐 육군 총장에게 추후에 관계자한테 들은 거는 검정색 카니발이었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 인사다 국민의힘.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인수위 관계자. 이전 TF에 이던 1, 2니까요. 네. 그게 3월 15일로 기억하고 대통령실 이전 용산 둘러보러 왔었던 분, 그 두 분이었죠. 네, 부승찬 전 대변인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김종대 전 의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본인도 당시 해당 내용을 부 전 대변인을 통해서 처음 들었다라면서 당시 부승찬 전 대변인이 주변에서 여러 군데에서 크로스 체크를 한 걸로 전해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저만 들은 것도 아니고 네네. 그날 한 5명이 만찬자리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혼자 감당하기에 참 어렵다. 그때는 이미 육군본부의 크로스 체킹이 다 끝난 시점이었어요. 4월 하순 말경에 그때 육군총장 말이 의심이 돼가지고 재차 전화하고 다른 관계자한테도 확인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다 끝나고 저를 만난 거예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언론 공지를 통해 즉각 반박하는 입장 냈습니다. 이 천공의 이 공감 방문 의혹, 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이제 운을 띄웠는데요. 네. 이 반박 입장 이상으로 강한 불쾌감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법적 조치에까지 나선 건데 네. 이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 최소한 증인이나 아니면 영상과 같은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 밝히면서 이 의혹을 제기한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은 물론 이 최초 보도한 이 언론사 기자까지 고발하며 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의 고발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가 직후에 부승찬 전 대변인과 또 한 번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본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대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자신도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네. 천공이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라며 이 사실관계는 앞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상식적으로 일단은 납득이 안 가고요. 핵심은 민간인의 이제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개입, 이 관점에서 책도 썼고 해당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밝힐 몫은 고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천공을 조사를 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CCTV를 공개하면 민간인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도 옳은 거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왜 고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 앞서 처음 의혹을 제기했죠. 김종대 전 의원은 본인에 이어서 부승찬 전 의원까지 이렇게 고발을 당했지만 이 앞으로도 진실을 밝힐 사람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멘트가
앞으로도 또 진실을 밝힐 사람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이종근 의원님. 네네. 뭔가 또 추가 폭로를 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김종대 전 의원이 아까 표현했듯이 네. 뭐 부승찬 대변인한테 들었지만 크로스 체크를 했다라는 건 지금 그 부승찬 의원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남영신 육참총장 말고도 네. 또 다른 사람에게 크로스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도 육참총장에서 근무하는 뭐 군복을 입었던 당시에 그러니까 군인이나 군무원 출신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한다면 네. 그것을 목도한 또 다른 사람들이 현직 군인으로서는 사실상 그것을 내부 고발이라고 내부 제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제대로 한다거나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를 놓고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죠.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네. 왜 처음에 이 작년 12월에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했을 때 그때 나오지 않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냐라는 거에 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쪽의 그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 하필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의혹들이 겹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 이런 어떤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부승찬 전 대변인이나 또는 김종대 전 의원 두 사람 다 사실 자신이 목도한 게 아니다. 다 들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혹은 무엇인가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지 네.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도리어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어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하라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청담동 의혹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뭐 부승찬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 두 사람 다 본인이 직접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한테 들었다라고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재묵 기자. 예. 남영신 전 총장은 뭐라고 합니까? 이 보고받은 것도 없거니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절 부인, 이제 모르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부인한 건데요. 이 기억도 안 나거니와 이 물으려거든 이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해라. 왜 나를 찾느냐 같은 반응이었었던 건데 네. 이 관련 내용이 앞서도 설명 좀 들려줬었던 이 김종대 전 의원은 이 자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휩쓸리다 보니까 곤욕스러울 것이다. 일종의 회피 전략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남영신 전 총장이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또 이 얘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 전 총장 말고 이 이른바 천공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되는 인수위 고위 관계자. 이 인수위 고위 관계자가 결국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민지숙 기자. 네. 김용현 처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자신은 천공과 일명십도 없다. 천공 연구원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해당 날짜와 시간대에 천공과 자신의 휴대전화를 대조해서 위치를 공개하면 밝혀질 사실이다. 본인 CCTV까지도 다 공개해도 된다며 숨기는 네. 게 없이 당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호처장뿐만이 CCTV를 보자라고 하는 입장은 아닌 상태인데요. 네. 이 부승찬 전 대변인 역시도 같은 입장 보였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게 직접 이렇게 취재로 이제 다 본 바 이 CCTV를 포함해 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등까지도 밝히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들려줬거든요. 네. 이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섬 없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뭐 CCTV를 공개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기를 딱 비추는 CCTV가 있긴 할까요? 뭐 공개 만약 있어서 보면은 뭐 확실하게 해결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게 처음 이제 의혹제가 됐을 때 CCTV는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그런데 실제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 그거는 있어요. 이제 출입 대장이라고 네. 이제 이런 군 시설이나 이런 육군 참모총장 뭐 관저 이런 데는 이제 어떤 차량이 들어갔는지 아니는지를 다 기록으로 남기게 써야죠. 돼 있고 그게 네. 꽤 이제 보존이 오래돼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김용현 현재 경호처장 당시 네. TF 팀장 그리고 그 뒤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차가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추정키로는 제가 네. 전해 들은 바로는 의원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특정이 돼요 누군지. 예, 그러면은 거기에 동승했다라는 건데 그 당사자한테 이제 확인해 볼 수 그 있는 거 의혹이 하나. 맞다고 한다면. 예.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청담동 시즌 2라고 이제 여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약간 저는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한 명은 출처가 어디냐, 두 네. 번째는 정황이 어떠냐, 세 번째는 물증이 있느냐인데
근데 이게 출처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첼리스트가 얘기를 한 거고 남자친구한테 본인의 알리바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거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부사관, 그 관절을 관리하던 부사관이 총장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총장이 이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사관이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군의 보고 체계상 이거는 보고를 안 하면 본인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정황상으로는 신빙성이 막 그 정도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물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황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물증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민주숙 기자 네. 정치권도 지금 떠들썩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 무속인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천공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냄새가 난다라며 천공의 국정농단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 이 천공을 불러야 한다,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권 반응 좀 함께 살펴보면요. 이 앞서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 논란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후속편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이철규 의원, 이 청담동 술자리 2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요. 2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가도록 둬서는 안 된다. 이건 국격의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종근 의원님. 네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네. 지금 이 사안을 갖고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좀 사안이 커질 수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일단 청문회를 하고자 한다면 네. 이 청문회라는 건 민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국가 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청문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김영은 처장이라든지 혹은 남현신 육참 총장이라든지 이런 당시 군 관계자나 혹은 경호처 쪽에 당시는 경호처장이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가 국민적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변수가 아니라 사실 상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었던 것. 이미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한번 걸러낸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아니야 이건 역시 아직 의혹이 해소 안 됐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팽팽하게 그냥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다시 같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놓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지금 사실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